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훈성입니다. 자, 2021년의 마지막 주.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월요일. 그렇습니다. 마음이 저희가 어떠세요? 좀 마음이 아프죠. 왜요? 왜냐하면 또 이제 그 확고히 하는 앞자리 수를 확고히 하는 거. 아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불과합니까? 나이 너무 미부하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일단은 뭐 또 올해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았죠. 다소 아쉬운 게 있어갖고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올해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네. 거의 못했어요. 이렇게나 많이 하셨는데 아직도 남으셨다고요? 말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말은. 네. 2022년에는 그러면 조금 더 뛰는 한 그렇습니다. 해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번 네. 주만 하고 1년 뒤에 뵙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깐 좀 뭐랄까 휴식의 시간을 갖고 네. 내년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2022년을 앞둔 마지막 주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5일만 있으면 2022년을 맞이하는데 또 이번 주 내내 그러면 이 올해 한 해 어땠고 또 다음 내년에는 어떨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말에는 시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오늘은 우리 장 부사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가 궁금한데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월요일 이 시간 우리 매일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하죠.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어떠한 ETF를 가지고 왔는지 잠시 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금요일에 또 하루 안 봐서 네. 많이들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아닌가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아닙니다. 예, 많이들 보고 싶어 네. 하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교수 캐나다 현지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 부사장님 주간 기준으로 또 다 교묘히 준비하셨네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쉬었으니까. 금요일 시장은 얘기했죠. 네. 해서 일단은 주간 기준으로 말씀드릴 네. 건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리기 전에 그 저희 박종훈 팀장의 내용이 좋았습니까? 금요일에 했던 거? 뭐였죠? 아니 그 웹3 알아요. 네, 한참 일부러 핫한 모습을 그랬어요.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그래서 제가 미션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해서 반응이 더 좋으면 네, 매주 금요일마다 한번 조금 불러보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부르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네, 싶으시다면 그렇습니다. 댓글창에 많이 남겨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 주간 주제는요. 오미크론이 우려가 완화되면서 치료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간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네. 사실은 화이저 머크에 대한 먹는 치료제가 제가 보기에 가장 핫한 기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먹고 치료가 된다 그러면 사실 그때 잠깐만요. 그 병이 뭐였죠? 갑자기 또 기억 안 나는데 무슨 병이요? 타미플루 먹었던 신종플루요. 같이 될 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면서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3대 주간의 모습을 바로 보겠습니다. 네. 다우가 1.7%, S&P 500 2.3%, 나스닥 3.2%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굉장히 강한 모습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년물 국제 수익률 유가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난주에는 모든 게 다 올라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주간 단위로 이제 산타 랠리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올라서 과연 이제 오늘 밤 시작되는 시장이 어떨지 정말 산타가 올지. 상승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올지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온다고 보시죠? 와야죠. 네, 그러니까 네. 와야 된다. 네. 온다, 확신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어떤 표현을 쓰시겠습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와야 한다. 와야 한다. 예, 머스트. 기원, 예. 기원한다. 예, 물떠 넣고. 보시면 좋습니다. 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누구시죠? 데이비드 호 박사죠. 호 데이비드 박사인데 이분은 이제 대만계 미국인인데요. 네. 바이러스 전문가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분이고 이분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일단 표현한 게 있는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속사포처럼 타올 수 있다. 네. 하지만 이내 곧 꺼진다. 그러니까 빨리 끝난다는 거죠. 네. 두 번째 팬데믹 종식을 오히려 앞당길 수 있다라고 표현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랬으면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풍토병이 돼갖고 우리 늘 주변에 있는 감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병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렇지만 백신과 치료제와 함께 같이 사는 게 최선이다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감소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곧 끝나지 않겠습니까? 끝나야죠. 이것도 기원. 예, 끝나야 합니다. 예, 끝나야 머스트. 되고, 끝나야 될 것 같고, 솔직한 얘기로 끝나지 않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얘기했던 신종플루처럼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병처럼 되지 않을까.
근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 그런 것도 싫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점점 더 다양한 질병으로 그러면 외부 활동도 마음껏 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제가 사실 주말에 네. 그 스파이더맨이 또 새로 나와가지고 노예용?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예. 봤습니다. 봤군요. 근데 아. 이게 또 크리스마스고 연휴고 하다 보니까 영화관에 사람이 꽉꽉 찼는데 네. 마스크를 끼고 정말 제가 한 1년 넘게 만에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는데 마스크를 끼고 그 영화 또 길어요. 2시간 깁니까? 반. 그렇군요.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예, 중간에 그래서 잠이 살짝 들었다는. 호흡이 힘들었다는 말씀. 네네. 그렇게 뭐 이거 완전 장비를 착용하신 분이 그때 요도 앵커 맞습니까? 다 전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거 저는 아니었습니까? 마스크만 하고. 네, 일단은 뭐 그런 걸 아쉬워하시고 네. 계시는데 좀 이따 그런 기사가 있으니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영국의 얘기를 좀 들려드릴 건데 영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미크론은 델타보다 입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최대 70% 낮다는 영국의 결과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증으로 확대되지 그렇습니다.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그리 위험하지 않다는 게 일반적 의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걱정이 덜해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얘기했던 스파이더맨 노웨홈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네. 이게 팬데믹 이후 박스오피스 첫 10.5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네. 10.5억 달러는 얼마입니까? 원어를 치게 되면 한 1조 오. 1조 3천억 정도 그런 규모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볼 영화가 스파이더맨밖에 없어요. 없죠. 네. 없죠. 없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팬데믹 이후에 첫 번째 10억 달러 돌파가 저는 네. 너무나 감명적입니다. 맞아요.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까? 중간에 잠깐 아까 잤다는 걸 어떻게 자긴 했지만 너무 숨이 막혀가지고 원래 산소 양이 좀 네. 떨어지면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잤어요. 2019년도 스타워즈 더 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라고 하는 영화 다음에 네, 네. 가장 인기 있는 영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같이 가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가족과 네. 함께. 그런 약간의 좀 싸우는 영화입니까? 그럼요, 싸우죠. 스파이더맨은 항상 싸워요. 정의를 위해서 막 이렇게 푹 근데 하면서 싸웁니다. 많은 분들이 봤더니 왜 빨리 보려고 하냐 물어봤더니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스포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쵸. 빨리 가서 보겠다. 근데 예. 뭐 비슷하잖아요. 그런 영화류는 비슷하고 그리고 비슷한 쿠키 류의- 영상 2개 있습니다, 여러분. 쿠키 어디요? 영상, 쿠키 영상. 그거 보면 다 웬만한 게 다 끝납니까? 궁금증이? 뭐 궁금증은 늘 남아있죠. 왜냐하면 후편이 나와야 되니까 늘 그렇습니다.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간만에 영화 이 정도까지는 봐도 네. 무방하니까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또 데이터를 준비하셨어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나왔던 개인 소비 지출을 끝으로 해서 네. 올해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다 끝났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년 동기 대비 기준입니다. 홈프라이스 주택 물가가 19.5%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 렌트가 18%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지난주에는 개인 소비 지출이 5.7%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을 만한 네. 누구나 감안한 부분까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높지만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게 40년 만에 처음이거든요. 똑같은 우리 여동원 앵커 나역 흡사한 기간을 보여주는 건데 5.7%를 이미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네. 시장이 충격 없이 지나갔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제 마흔이 됐나요, 벌써? 아니 그 흡사한 비슷한 어바웃을 했을 때 굉장히 갭이 큰데. 굉장히 큽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보시면 되는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다수의 숫자가 뭐 19.5, 뭐 18, 그다음에 9.6.8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내년도가 되면 조금 낮은 걸로 좀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올해까지만 고생하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 상당히 좀 좋은 내용이 아니나 싶은데요. 먹는 치료제. 머크하고 파이저에 대한 먹는 치료제입니다. 머크의 몰류피라비르라는 약, 그다음에 몰류 잠깐만요. 이건 오타입니다. 오타. 몰류피라비르예요? 네, 그렇죠. 몰류피라비르인데 제가 리파비라고 잘못 썼네요. 리파비르는 무슨 약이에요? 그냥 오타죠. 오타입니다. 예, 오타. 몰류피라비르. 예, 피라비르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약은 화이자의 팍스로비드인데 똑같이 코로나를 이제 사망해서 혹은 입원해서 구해주는 약인데 보신 것처럼 몰류피라비르는 약 30에서 50% 감소. 그다음에 팍스로비드는 89%인데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각각의 약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까? 우리 여동원 앵커가 이 약이 비싸다는 거 어떻게 좀 뉴스를 보시고 너무 비싸서 물어봤잖아요. 네. 몰류피라비르는요 5일 동안 한 번씩 네 알을 드시고 두 번 복용하는데 총 40알에 $700를 비싸요. 가격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비쌉니다. 이 한 의료보험 80만 되나요? 넘게? 예? 의료보험 되나요? 국가에서 해주죠. 해도 되겠죠. 근데 굉장히 비싼 약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화이제 팍스로비드 역시 5일 동안 한 번에 세 알씩 하루 두 번 복용하는데요. 총 30알에 $530를 보여주고 있다. 비슷하네요.
한 10만 원 더 쌉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두 약 다 비싼 그런 모습 근데 보여주고 저기는 있는데 40알이고 밑에는 30알이잖아요. 아 알 수가 달라요. 열알 더하면 똑같겠네요. 네, 비슷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일단은 약값은 비슷한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89%, 50%에 대한 완전 숫자 차이가 때문에 나요.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히려 팍스로비드를 선호하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는데 몰누피라비드 측에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거의 부작용이 없다 하기 때문에 일장 일단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거나 이 두 가지 약 있으면 뭔가 조금 사망자의 모습이 줄지 않을까 기대가 되면서 주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네. 우리 또 장 부사장님이 매주 월요일마다 고맙다 시리즈를 준비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뭐가 고마우실까요? 네, 고맙다 첫 번째 내용은요. 네. S&P 500입니다. 와. 예, 올타임 하이 올해 68번째를 찍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가야지 고마운 거 아니에요? 우리 부사장님 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이마를 단련시키고 이마에다 있는데 굳은 살을 좀 예.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이마를 좀 같은데. 말릴 준비하고 있고요. 한 대 때리는 거예요? 한 대입니다. 한 대. 아. 한 대. 절대 대수를 언급한 적이 이렇게 없습니다. 때리나요? 이렇게 때리나요? 이건 마음대로? 그건 이제 그분의 인격이 달려 있죠. 이렇게 때리거나 뭐 세게 때리면 그분의 인격이 상당히 많은 분들께 공개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때리지 않을까 싶고요. 아, 또 이렇게 또 발언을 어쨌거나 하시네. 올해는 25.87% 올라가는 네, 그런 모습 많이 보였다라고 올랐어요. 좀 보시면 되고 네. 왜 고마워야 되는지 바로 다음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립니다. 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맨 위에 있는 파란색이 올해의 모습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강세의 모습 보였을 때 쭉 밑에 있는 녹색입니다.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6%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평균보다 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그냥 전체 기온을 보시게 되면 약 8% 흐름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강세 연도 아니면 평균을 봐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일단 올해 굉장히 강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빨간색이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로 고맙다 S&P 500 지수 봤고요. 두 번째로는 뭐가 고마우실까요? 고맙다 월가의 IB입니다. 그들에게 고마운 이유는요? 6%가 내년도 더 올라간다 했습니다. 오. 평균입니다. 평균. 네. 그래서 일단은 그저께 아니죠. 그 지난주 목요일 날 밤에 나온 기사인데요. 월가 IB들이 빠르게 목표 주가를 제시하면서 평균이 4,985포인트입니다. 목표 지수 평균이. 네. 지금 현재 지금 얼마입니까? 4,000 한 4, 500 되죠? 4,725포인트. 아, 지금요? 제가 좀 전에 보고 왔습니다. 아니 기억이 안 사실 나고. 지수를 매일매일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게 그러면 4,900이니까 좀 아쉬운데요, 저는. 평균이라고는 하지만. 4,985포인트인데 네. 아쉽다. 그럼 5,000 넘어야죠. 5자를 못 봤다? 네. 그렇군요. 이분들이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4,985나 5,000이나 비슷한 건데 네. 중요한 건 6% 올라간다고 보는 거니까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로 이어서 한번 세부적인 내용을 보시면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좀 5,000에 연을 미쳤는지 보시면 좋을 것 지금 같습니다. 가장 높게 제시한 곳이 어딘 거죠? 한번 찾아보시죠. BMO 5,300. 아니 밑에요. 네. 오펜하이머가 5,330이 있는데 그러네요. 아니 잠깐만요. 이거를 전체를 보셔야죠.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저 팀장님 참 옆에서 그래서 너무 좋아하시네. 제가 일부러 노란 색깔 칠해왔습니다. 네, 5,330 오펜하이머. 5,000 이상을 노란색 칠해왔는데요. BMW가 5,300, CFRA가 5,024, 크레스위스가 5,200, 골드만삭스가 5,100, JP모건체스가 5,050, 네. 오펜하이머가 5,330으로 적혀 있는데 이들은 5,000 이상을 보고 그쵸. 있는 부분들인데 총 8개 IB가 제시했습니다. 근데 네. 모건 스탠리가 4,400으로 제일 가장 낮게 좀 제시를 했어요. 모건 스탠리는 매년 낮게 제시하는 그런 증권사라서 어쩔 수가 없는데 뱅크 어메리카도 역시 4,600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 보시게 되면 지금은 낮게 잡은 데는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높게 잡고 있고 여전히 그 이유는요. 가장 강력한 실적이 가장 큰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마운 거는 우리가 또 감사도 네. 미리 좀 감사하는 네. 그런 마인드가 좋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준비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세 번째 게 아무리 뒤져갖고 없어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끼워 맞추셨어요. 거짓말 안 하고 네. 이걸 제가 어젯밤부터 오늘까지 고민했어요. 뭘 고마워해야 네, 하나. 네. 근데 제가 할 수 없이 일주일치를 땡겨오겠습니다. 땡겨와서 갑을 받아서 미리 고맙다. 네. 미리 고맙다. 산타 랠리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산타랠리. 산타 랠리는 여러분들 기간이 언제냐면요. 연말 5일, 연초 2일 합쳐갖고 일주일 동안의 모습을 볼 건데 그게 얼마나 올라갈지가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했는데 50년까지 통계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78.9%가 올라갔다. 확률상. 확률만. 네. 50년 동안 통계니까 네. 거의 맞지 않겠습니까? 그 평균 1.3% 오른 평균 건가요? 1.34%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대부분 다 연말과 연초는 강했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건데
모르죠. 네. 올해가 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기억을 담아왔고요. 같이 한번 조용히 기도하고 오늘 저희 순서를 끝내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이게 산타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이후에 좀 지지부진하면 이런 얘기 또 나올 것 같아요. 고전에 미리 올랐다. 선반영? 선반영 예, 됐다. 또 이런 좋은 단어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선반영 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네. 그 당일날 올라가는 것만큼 그쵸. 기분이 좋겠습니까? 해서 아마 우리 세 명이 앉아갖고 길을 모아서 기도하면 올라가지 않을까 싶으니까 네.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염원을 담아 지수가 산타랠리를 나타내기를 기를 뿜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맙다 시리즈 가불한 것까지 합해서 3가지까지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먹을까? 아침엔 토마토 주스, 점심엔 토마토 볶음밥, 저녁엔 토마토 샐러드? 어떻게 먹어도 맛있는 토마토.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한 토마토가 있으니까 건강 걱정 없어요. 매일매일 챙기는 건강한 습관. 오늘부터 토마토 하세요. K토마토.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저는 이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이 토마토와 마니커 얘기를 들으니까 더 배가 고픕니다. 그렇죠. 예. 사실은 솔직한 얘기 말씀드리면 저나 여동원 앵커나 네. 소리가 나요, 자꾸. 굉장히 꼬르륵꼬르 이거 되게 안 좋은 거래요. 위로 안 이게. 나가고 아래에서만 소리가 들리는데 네. 어떻게 아침을 좀 먹고 와야 될까요? 그러려면 한 30분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 잠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네. 꼭 아침 챙겨 드시고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여러분 오늘따라 좀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꽤 많으세요. 많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시 30분부터 저희가 여기서 라이브 방송 진행하기 때문에 오시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네. 놀러 오시고요. 이번에는 매주 월요일 함께 해주시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2021년을 한번 돌아보는 들어봐야죠. 그렇군요. 시간을 제가 미련은 남지 않게. 월요일이라서 좋은 게 이런 걸 어. 제가 먼저 할 수 있다는 거. 그러네요. 아니, 팀장님은 아침을 네. 드셨나 봐요. 저 아침 먹고 옵니다. 뭐 그러니까요. 드셨어요? 네. 딱. 오늘 아침에요. 네. 소고기 묵국. 맛있겠다. 그렇군요. 지난주 식당에서- 월요일도 소고기 묵국이었던 것 같아요. 한 2주일치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똑같은 것 같은데. 감사하고 다니세요. 그럼요. 예, 소고기가 그렇습니다. 어딥니까? 예, 그렇죠. 자, 그럼 올해를 좀 돌아볼 텐데 네. 올해는 뭐 저희가 아까 전에도 이제 연으로 몇 네, 퍼센트 올랐나 그렇습니다. 봤을 때 좋았어요. 나쁘지 좋았습니다. 않았어요.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들을 지수하고 섹터하고 네. S&P 500 종목하고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드리고 키움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빅7 네. 이 종목들 기준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죠. 일단 올해 주요 지수 성과를 볼 텐데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하고 나스닥 100하고 S&P 500하고 러셀 2000 이렇게 4개 지수의 그 성과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인데 이게 17.46%.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까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수익률이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100이 26.54%, S&P 500이 25.82%, 그리고 러셀 2000이 13.51% 이렇게 해서 나스닥 100하고 S&P 500은 26% 내외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17%, 그다음에 중소형 지수인 러셀 2000은 9월, 10월까지 10월에 쭉 11월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후에 또 오미크론 우려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좀 수익률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또 반등세가 또 다른 지수에 비해서 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 초반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제 주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수익률을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 다이아, QQQ, 스파이, 그리고 IWM 이렇게 4개 인덱스 ETF 살펴봤는데요. 대부분 추정 지수와 거의 동일한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아가 17.5%, QQQ가
26.5%, 그리고 스파이가 25.9%, 그리고 IWM이 13.3%. 요 4개 ETF는 앞서 말씀드렸던 4개 지수를 추종하는 주요 ETF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같이 항상 보시면 될 거라고 보여서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소개를 해드렸고, QQQ하고 스파이는 역시 지수와 마찬가지로 25%, 26% 전후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래서 좀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스몰캡의 움직임이 어땠을까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상반기에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타났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하반기 들어서부터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이 하락을 했다가 10월, 11월에 급반등했지만 이후에 다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서 이후에도 주가 상승률의 어떤 흐름을 좀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성장주하고 가치주를 좀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다음 이제 내년이 되겠는데, 내년에요? 내년에는 예.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좀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별로 좀 보자면 네. 지금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섹터가 확 눈에 띄는 그렇죠. 섹터 몇 개 있잖아요. 가장 강했던 건 역시 아무래도 에너지이고요. 그렇죠. 유가가 상승하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 와. 지금 에너지하고 부동산, IT, 금융은 S&P 500 수익률을 상회하는 섹터를 기록을 했습니다. 에너지가 거의 46% 넘게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이 37% 넘게 상승했고, IT도 33%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금융이 32% 상승하면서 4개 섹터가 S&P 500 지수를 상회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 외에는 경기 소비재, 헬스케어, 그다음에 소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또 산업재, 그리고 경기 소비재, 그리고 유틸리티는 늘 그렇지만 이게 너무 경기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주가 수익률이 높진 않지만 그래도 11% 넘게 상승세 기록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고요. 그러니까 11개 섹터가 모두 상승을 했고, 올해가 좀 특별하지만 보통 S&P 500이 1년에 한 10% 내외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평균적으로. 네, 그렇죠. 그 평균보다 모두 높게 상승했다는 점. 그러니까 올해는 모든 섹터가 다 좋았다. 근데 여기서 우리 일반 투자자분들이 수익률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은 아무래도 너무 이게 작은 종목들을 많이 따라가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또 스펙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스펙 쪽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 급등락에서 이제 견디지 못하고 이제 매도하시면서 수익률이 많이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또 레버리지 인버스 ETF 매매하시는 경우도 수익률을 담보하기 힘들었을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각 섹터별로 투자하는 주요 그 섹터를 추종하는 ETF도 살펴보면, 가장 높은, 우리가 보통 스테이트 스트리트에서 출시한 X 시리즈 ETF가 주요 섹터를 대표하고 있는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ETF는 이제 XLE로 에너지 네. 섹터를 추정하는 ETF입니다. 44.85% 기록을 했고요. 다음으로는 마찬가지로 부동산 XLRE가 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IT를 추정하는 XLK가 33%, 그 다음에 금융 섹터를 추정하는 XLF가 32% 정도 수익률 기록을 했고요. 특이할 만한 점은 스파이도 한 26%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경기 소비재에 투자하는 XLY도 스파이를 상회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앞서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쇼핑 시즌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경기 소비재 쪽 ETF 소개해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대표적인 게 XLY였잖아요. 네, 그렇죠. XLY는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에 투자하는 ETF보다 지수를 좀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다 그 S&P 500 종목들 네, 기준, 그렇죠. 업종을 기준한 거 아닙니까? 네, 네. 혹시 이렇게 S&P 500 따뜻한 여기 안에 있는 거 네. 나가면 춥지 않습니까? 나가면 춥잖아요. 네. 집 나가지 나가면 마. 고생이다. 네, 네. 근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네. 나간 분이 더 많으실까요? 아니면 안에 이렇게 따뜻한 데 이렇게 손 짚히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까요? 투자자분들. 예, 그렇습니다. 예.
전사분들. S&P 500 안에서 투자하는 분들이 많으신지 전사분들은 아무래도 S&P 500 외에서 추운 데서. 네, 춥다고 생각 안 하시고 과감하게 도전을 많이 하셨는데 그 순위 내에서는 사실 큰 종목들도 많긴 한데 있긴 이제 있죠. 있죠. 개인 투자자분들 네네. 개인 투자자분들은 중에서는 사실 키움에서 연중 그 데이터를 같이 보여드리다가 너무 데이터가 많아서 오늘은 좀 뺐는데 역시 연간 기준으로 보면 테슬라는 뭐 엔비디아, S&P 500이니까. 네, 이 정도가 가장 눈에 띄고요. 사실 페이스북이나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에 조금 관심이 있고 뭐 알파벳이나 이게 대형주들에 별로 관심이 적었어요 상대적으로. 그 수익률을 그만큼 못 따라가는 거죠. 대부분 레버리지 인버스 ETF 아니면 이제 스펙 상장 주식 아니면 뭐 별도의 이벤트 있었던 우리 그 AMC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뭐 블랙베리나 이런 종목들을 따라가니까 그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오를 때 들어갔다가 빠질 때 못 털고 나오는 이런 국내 주식 투자할 때 그 경향이 그대로 미국 주식 투자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S&P 500 내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올 한 해 동안 또 얼마나 올랐는지 한눈에 좀 정리를 해볼 네. 텐데 오, 대단합니다. 2021년 S&P 500 기준으로 그 엔비디아 증감 동향을 한눈에 127%네요. 보실 수 있는 핀비즈닷컴에 들어가시면 이제 연간 기준으로 YTD 기준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기준으로 보시면 그냥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마이크로소프트 50% 이상, 애플 33%, 알파벳 68%, 테슬라도 역시 50% 넘게 올랐고요. 네. 대부분 종목이 올랐습니다. 지금 녹색이 대부분 올랐다는 걸 표현하고 있고 빠진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시면 좀 아프지만 페이팔이 마이너스 18% 정도 기록을 했고요.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좀 유독 빨갛게 나타나고 있고 저 밑에 보면 글로벌 페이먼트라고 해서 결제 쪽에서도 좀 빨간 종목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대부분 하지만 상승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빠진 종목들은 그나마 나름의 이유가 좀 있었다고 보긴 하는데 그렇게까지 영향을 받았을까 싶은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메드트로닉 우리 이항영 교수님이나 주로 이제 우량한 그 헬스케어 종목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메드트로닉도 사실 12% 정도 빠져서 이것도 좀 의아하다 싶으실 텐데 그동안의 주가는 너무 잘 가서 차익 매물이 좀 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성장성이 좀 둔화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좀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이 중에서 주요 종목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S&P 500 나래비를 쭉 세우면 1등부터 꼴등까지 이제 한 508개 종목이 이제 S&P 500에 속해 있는데 요걸 순서대로 수익률 기준으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상위 10개 종목을 정리를 했더니 IT가 4종목, 에너지가 3종목, 헬스케어, 경기소비재, 그리고 산업재가 한 종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대본에너지가 가장 높은 네. 올해 수익률을 기록한 거죠. 166%. 기록을 했고요. 메로선 오일이 140%, 네. 그리고 모더나도 모더나가? 140%, 139% 정도 기록을 했습니다. 포드가 130%. 네, 포드 많이 올랐습니다. 포드가 지금 130% 올라서 뭐 엄청나게 올랐고요. 이 교수님이 포드고 우리 장 부사장님이 엔비디아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엔비디아죠. 제가 졌단 말입니까? 이 정도는 뭐. 예, 비슷하네요. 이항영 교수님이 근데 포드를 이제 인정하신 거는 이제 네. 한 2달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듣기로는 사실 네. 올 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20달러 정도 가면 내가 인정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인정. 때문에. 네. 4달러부터 얘기를 하셨지만 그전에는 인정은 20달러. 네, 좀 그냥 봐봐 이런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포드가 있었고 엔비디아 있었고요. 다이아몬드백 에너지는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티커를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FANG 빵으로 갖고 있어서 빵빵하니까 그 종목 코드를 FANG로 넣어서 매매하신 분들이 진짜로 네. 있었어요.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오해해서. 진짜요? 네. 오. 그래서 난 분명히 그럴 수 있죠. 인터넷 네. 관련주를 사고 싶은데 왜 이건 뭐냐 에너지는 그래서 제가 전화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좀 많이 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그런데 했었고요. 샀어도 나쁘지 않았네. 결론. 나쁘진 네. 않았습니다. 결론, 예. 근데 좋았네요. 물론 이게 아니네 하고 또 파셨으면 또 수익률이 많이 깨지셨을 거고요. 그다음에 누코 이제 철강업체 누코가 있었고요. 가트너 이제 IT 자문 해주는 업체가 있고 그리고 알스타 네트워크스라고 해서 클라우드 네트워킹 업체가 있는데 이 10개 종목은 모두 거의 100% 이상 또는 9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위 10개 종목을 살펴봤는데 하위 10개 종목에도 IT가 무려 4종목이
포진을 하고 있고요. 경기 소비재 2종목,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금융,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각 한 종목씩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부진한 수익률을 기록한 종목은 펜내셔널 게이밍이에요. 무려 4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분위기 되게 좋았잖아요. 좋았고요. 예. 상반기도 좋았는데 그 이후로 좀 주가가 많이 지지부진했죠. 왜냐하면 이제 온라인 베팅에 대한 그 모멘텀이 많이 희석이 됐고 뉴욕주를 비롯해서 이제 각 주에서 온라인 베팅에 대해서 이제 합법화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 이것도 여러 가지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있어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이 글로벌 페이먼츠 37%인데 여기서 지금 IT 관련된 업체들이 4개 정도 있는데 대부분은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까지 포함하면 그 결제 관련, 그러니까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많이 부진했습니다. 여기에 페이팔 홀딩스도 이제는 전통적인 결제 서비스 업체로 묶여지더라고요. 네, 워낙 요즘에 이제 BNPL 서비스나 새로운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페이팔도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고 또 성장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결제 업체로 보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마이너스 30% 정도 기록했는데 의외네요. 게임이 사실 향후에 내놓는 게 예정인 게임들이 계속 지금 지연되고 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성희롱이나 네. 뭐 성폭력에 관한 이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역시 액티비전 블리자드도 비디오 게임 업체는 작년에 상당히 좋았고 올해 1분기까지 괜찮았는데 막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더 많이 빠져서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샌즈도 마이너스 35% 기록을 했습니다. 연초에 역시 분위기 좋았다가 코로나19 확산세가 터지면서 주가 하락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9월 달에 저쪽 마카오 쪽 중국 당국이 이제 마카오에서 그 카지노 업체들에 대한 손보기라고 해야 될까? 규제를 좀 강화한다 그렇죠. 했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면서 그쪽에서 좀 뭐라고 할까? 따거라고 불리우는 인물이 그 중국 당국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 많이 빠졌는데 지난주에 좋은 소식이 있긴 했습니다. 그 기존의 사업자들이 계속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인정을 해주면서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무래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마켓엑시스 홀딩스는 채권 거래 플랫폼 업체인데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채권 가격에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기는 하고요. 실제로 채권 거래를 전자화한다는 차원에서 큰 트렌드에서는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채권은 여전히 사람이 그때 그렇죠. 부사장님이 맞아요. 말씀해 주신 맞아요. 대로 네. 사람이 대부분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 시장을 계속 피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또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400달러 선 넘어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아트리스 또는 비트리스라고 하는 업체는 작년 11월에 새로 뭐라고 할까요? 그 상장된 업체이고요. 화이저하고 마일란이 일부 사업 부분이 합병을 하면서 새로 만들어진 회사예요. 주로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제약품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많이 빠졌다가 최근에는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릭스 시스템즈는 요건 원격 지원 서비스. 우리가 흔히 뭐 집에서나 사무실에 있는 PC를 원격으로 접속해서 이용한다든지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인데요. 작년에 팬데믹 터지고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다가 올해는 주가가 좀 주춤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IPG 포토닉스 광통신 기술 개발 업체이고, 그다음에 램 웨스턴 홀딩스는 냉동 채소 도매 유통 업체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에는 프렌치 프라이드 정말 많이 먹잖아요. 그 냉동 감자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냉동 감자? 네. 이 업체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많이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 공급망 이슈도 좀 있어서 근데 최근에는 다시 실적이 좀 나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일부 내년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빅7 네, 종목들의 빅7. 성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해서 상위 7개 종목의 성과를 볼 텐데요. 앞서서 핀비주 그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엔비디아,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4개 종목은
연간 수익률이 50% 이상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는 지금 296달러로 많이 밀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127%의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알파벳이 68% 정도, 아직 3,000달러 못 찍었지만 2,933달러로 67%, 68%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테슬라도 주가가 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1% 이상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50% 이상 기록을 했고요. 애플은 제가 뭐 계속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뜰데없는 걱정 중에 하나가 연예인 걱정이랑 애플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만큼 주가가 또 꾸준히 상승하는 종목이 꾸준하게. 없고요. 그리고 그 계절성을 반영해서 봤을 때 애플 주가가 가장 높은 고점을 연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시점은 가을이다. 아, 가을. 네, 그래서 연초에 매수를 하시면 가을에 괜찮은 수익률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싸다고 해서 애플 더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굳이 하지 않으셔도 어떨까 싶습니다. 매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확인해 봤는데 차트상으로 봐서도 차트? 뭐 엔비디아가 좀 하반기에 뒷심을 발휘한 모습을 네, 확인해 네. 볼 수가 있어요. 네. 엔비디아는 아무래도 또 주식 분할하고 나서 거의 뭐 또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네. 이후에도 더 4차 산업혁명이나 여러 가지 이슈에서 꼭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꾸준히 살펴보셔야 한다고 뭐 다 생각하고 좋은데 있습니다. 다 좋은데 눈에 띄는 건 아마존이 조금 네. 부진했다. 부진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죠. 아마존은 아무래도 지금 물류 비용이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물류 구축 비용을 여전히 또 계속 투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올해 말 내년 초면 어느 정도 또 일단락이 되고 내년에는 이게 물류 투자가 줄어들면 그만큼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년 주가를 좀 기대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아마존이 재작년이었죠. 재작년에 물류 투자 비용 늘리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 못하다가 작년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는 물류 투자 비용 줄이면서 수익으로 바로 연결이 됐던 부분. 그리고 미국 내에서는 UPS나 뭐 여러 페덱스보다 더 그 많은 물류망을 이제 갖추게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과점적인 효과를 이제 실적으로 나타낼 때가 내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내년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월요일 이 시간 이번 한 주가 이제 마지막 2021년의 한 주기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의 네. 성과들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좋았던 기업들이 내년에도 또 더 좋아지는 기업도 있고요. 안 좋았던 기업들 중에서 좀 턴어라운드하는 기업들도 있기 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증권 안석권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구나. 집을 나와서 아동보호시설에 갈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을 만났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알았어요. 나와 비슷한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살아볼 용기가 생겼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래퍼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었죠. 우리는 정말 다른 것인가? 다른 것이 다른 것인가? 유리하는 내 모습은 어떤가?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미주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투자 공간 2차 세미나. 한 번의 강의가 평생의 자산으로. 어디서도 듣지 못한 인사이트를 미주미와 함께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에서 신청하세요. 2022년 1월 15일 오전 10시. 자, 투자 공간 여러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좋은 컨텐츠 또 좋은 강의를 뭐 네. 2달에 한 번씩 마련하고 계신 건가요? 한 달 반 정도입니다. 한달 반이요? 한달 정확히 반 정도. 따지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 네. 강의는 시청 안 하더라도 구독은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약간 요즘에. 지금 14만 3천 정도에서 정체되어 있다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구독자 상승을 위하여 여러분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유튜브 채널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캐나다 현지로 네.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하루 못 뵈서 좀 아쉬웠던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하루 못 봤다고 많이들 교수님 어디 가셨냐고 찾으시더라고요. 저를요? 네. 뭐 하셨어요? 두 분 정도 크리스마스 찾으셨을 이브.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였잖아요. 그날이 또. 네, 맞습니다. 더 행복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도 엄청 춥고 눈도 많이 왔는데 네. 이것도 난데없이 눈도 많이 오고 날씨가 엄청 추워졌습니다. 다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 뒤에 보니까 눈이 내렸던 도로가 살짝 보이네요. 지금 보이네요, 네, 진짜. 옆에 보입니다. 네. 캐나다 네. 뷰까지 볼 수 있는 이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크리스마스가 끝나고 나서 오늘 밤에 다시금 열리게 될 시장이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네, 앞서 이제 그 부사장님께서도 확률을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과거 70년 동안의 역사, 그래서 전체적으로 확률은 78.9%라는 걸 보여주셨는데요. 다우지수도 잠깐 보면 다우지수는 이제 1896년 이후 조금 더 긴 124년 동안의 역사인데요. 다우지수는 약간 확률이 떨어집니다. S&P 500은 78.9%였는데요. 다우지수는 77%였고요. 평균 상승률은 S&P보다 조금 높게 나올 겁니다. 1.49%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림 보여드리지만 어떤 경우에도 S&P 다우지수는 좀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선 부사장님이 앞선 시작할 때 말씀하셨던 78.9%가 바로 그 다음 그림인데요. 재미나는 것은 상승 확률의 78.9%는 매 7일을 끊는 거거든요. 1년 360일 매 7일 끊고 토요일날 일요일 제외하면 시작하는 날이 254번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럼 254번의 경우 중에 1등입니다. 1등. 그러니까 모든 경우 중에 상승 확률이 가장 높았던 7일 거래일이 이번 딱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거래였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상승률 자체는 1.33%입니다. 그래서 1.33%의 확률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 더 다음 보여드리면 그럼 이제 진짜 더 통계는 통계일 뿐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지만 1950년 이후 71년 동안 산타랠리 기간 동안의 상승 확률입니다. 상승 확률인데 이게 진짜 그림이 표가 재밌는데요. 7거래일 중에요. 상승 확률이 가장 높은 날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입니다. 상승 확률이 무려 10번 중 8번이 넘는 82.5%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이 31일이죠. 31일이 68.6%. 그러니까 31일일 수도 있고 마지막 날일 수도 있고 이번에 이제 31일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68.6%로 가장 높은 두 번째로 높은 날이 되겠고요. 다만 7거래일 중에 딱 하루가 마이너스 날 확률이 더 높은 것이 1월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그래서 1월 첫째 날까지 좋았고 1월 두 번째 거래일이 47.1%로 50%가 조금 안 되는 거래량을 보여준 것이 그동안의 확률이었습니다. 확률일 뿐이지만 그래도 확률 자체가 상당히 기분 좋은 확률이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고 싶은 생각 저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과연 산타랠리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신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또 오늘 밤부터 연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연말 하면은 우리가 또 쇼핑 시즌이 11월부터 쭉 이어지는데 지금 이제 연말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쇼핑 시즌도 마무리 단계죠? 네, 맞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하면 저희 여러 번 이제 특집으로 구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얘기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NRF라고 얘기하고요. 소비판매협회. 이번 시도 11월 초에 있었고요. 12월 초에도 이제 중간 보고 통계가 발표가 있었고 1월 초면 이제 연말 쇼핑 시즌까지 대마무리하고 하는 통계가 나올 텐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제 카드 회사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마스터카드입니다. 마스터카드의 스펜딩, 마스터카드 스펜딩 펄스라는 곳에서 이제 카드 사용액 같은 걸 얼추 조사한 건데요. 2019년 대비, 그러니까 2년 전 대비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이 10.7%가 나왔기 때문에 최근 17년 동안에 최고의 성장률을 나왔고요. 작년 대비로는 이제 8.5%, 그러니까 전망 7.4%였기 때문에 전망보다 꽤 좋게 나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림을 보여드린 표로 그냥 바로 보여드리겠는데요. 왼쪽 오른쪽 있는데 오른쪽은 이제 2년 전 대비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팬덤 이전 대비가 되겠고요. 왼쪽 수치는 이제 작년 대비인데요. 하나 이제 재작년 대비 2019년 대비로 푸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0.7%가 전체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상점에 직접 가서 소매하는 거에 2.4%, 여전히 이커머스가 61.4%가 늘어났지만 올해는 특징이 올해는 이커머스가 상승률이 좀 줄고
그리고 직접 매장에 찾아가는 사람이 늘었다는 거죠. 8.1%가 늘어났고요. 그럼 도대체 뭘 많이 샀냐 했더니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도 마찬가지 제 주위에서 보더라도 가장 많이 사는 게 뭐 본인 옷을 사건 선물 사건 옷이라든가 액세서리를 가장 많이 사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 무려 47%, 2년 전 대비 보더라도 29%가 늘어났고요. 백화점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백화점도 21%라 작년 대비, 재작년 대비 11%로 늘어났고요. 품목으로 보면 제일 많이 들어간 거 옷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좀 의외입니다. 그러니까 보석류 있죠. 보석, 액세서리 이런 류가 많이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아는 분에도 이거 비즈니스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튼 이런 주얼리 쪽이 32%나 전년 대비, 2년 전 대비 26%니까 여튼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액세서리, 본인의 보석 이런 것들을 사갖고 이제 외출할 때 쓰고 있겠죠. 선물용도 하겠지만 여하튼 주얼리가 32%라는 매출이 늘어났고요. 여전히 전자제품도 꽤 많이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주식으로 보면 큰 재미는 없었고 특히 이번에도 소위 추수감사절 이후에 오미크론 나오면서 주가가 확 떨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백화점을 보면 노드스트롬 매출이 안 좋게 실적도 안 좋게 발표하면서 주가 완전히 연중 최저 수준까지 52주 최저 수준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내년에 상당히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심정적으로는 손이 잘 안 가는 주식이지만 노드스트롬은 워낙 주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는 주장은 분명히 있겠고요.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들이죠. 물론 이제 온라인도 일부 들어가지만 대부분 오프라인 들어가는데요. XRT가 소위 SPDR에서 하는 리테일, 소매업종 ETF인데요. 이게 아직 기억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11월 초 중순만 하더라고요. 소위 추수감사절을 대비해서 기대감으로 인해서 블랙 연말 쇼핑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까지 막 갔던 것들인데 이것들이 역시 말씀드렸던 오미크론 이런 나오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지금 한 15%, 20%까지 떨어졌는데 최근 3차에 반등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내년에 혹시 시장이 정말 경제가 조금 회복되고 오미크론에서 벗어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팬데믹 이후로 벗어나면서 경제활동 재개로 간다 그러면 XRT가 다시 한번 또 달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오늘 그런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걸로 치게 되면 주얼리가 꽤 높은 비중이었잖아요, 판매. 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많이 늘어났다. 30% 정도 늘어난 거로. 예, 저도 올해 평균적으로 보면은 매출이 좀 작년 대비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네. 맞네요, 교수님. 맞습니다. 검증됐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제가 안내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년요 연말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라든가 그 주린을 위해서 투자 유망 종목을 저희가 공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다양한 분산 투자 목적이 있고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는데요. 마침 오늘 오후 4시죠, 부사장님. 그래서 오늘 4시에 저희가 월간 미즘이라는 행사를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림 설정 해두셔서 오후 4시에 꼭 저희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에서 오늘 오후 4시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서서 우리 장 부사장님도 요약을 해주셨는데 또 교수님은 어떤 곳에 포인트를 두고 계실지가 그렇죠. 궁금해요. 여쭤봐야죠. 아이비들의 전망 중에서 교수님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IB를 이제 전체적인 그 요약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전 그거보다는 바로 이걸 들어가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번에 전체적인 시각이 5,300부터 4,400이라는 위아래 이제 등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20% 정도 위아래가 있는데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다만 시장의 방향성이 다른데도 비슷하게 보는 섹터가 분명히 뭐가 있을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상당히 좀 분산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고요. 시장을 좋게 보는 사람들은 아주 뚜렷합니다. 내년 시장을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리오프닝 주식을 갑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은 그게 여행 관련 주식도 있을 것이가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백화점 관련 주식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또 반대로 내년에도 재미없다고 보는 분들은 이거 시장은 지금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은 전체적으로 채권을 늘리고 금이나 이런 걸 늘려야 되는 주장도 있는데 어떤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업 다운이 이렇게 20%가 차이 나는 것이 최근 10년에 처음이라는 것도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년엔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웰스파고에 오늘 좀 여러분들 쉽게
구하기 쉽지 않은 자료를 하나 구했는데 이걸 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웰스파고에서요 다이내믹 성장주란 거를 얘는 이 친구들이 인덱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가 38종목을 갖고 있는데 미리 말씀드린 이건 캡처를 꼭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화질을 좋은 걸 갖고 왔기 때문에 캡처해 두시고 여기서 여러분들 특히 성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서 하나하나 종목을 좀 스타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공유해놨습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웰스파고의 다이내믹 성장주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요. 잠재 성장률이 평균 이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항상 강의할 때 미국의 GDP 3배 이상, 그래서 10% 이상을 얼추 보시면서 접근하시는데 하여튼 이들의 표현은 평균 이상의 잠재 성장률이 있겠고요. 두 번째가 흥미롭습니다. 지금은 이미 성장 탑 레벨에 있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그 섹터 내에서 자기네가 속해 있는 섹터 내에서 1등으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리더가 될 수 있는 기업들의 성장 궤도를 이미 올라섰거나 아니면 올라서고 있는 그런 것들을 38종목을 해놨습니다. 38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2장을 제가 준비해봤는데 첫 번째 이 정도입니다.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있고요. 거기 이미소비재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고 카맥스도 있고 추이도 있는데 아마 벌링턴 스토어즈는 아마 저희가 지난 목요일날 방송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아웃백 스테이크 갖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이 된다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시장 아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리고 오릴리 오토모티브도 있고 쭉 있겠고요. 여기 플래닛 피트니스라는 것도 있겠고요. 필수 소비재에서는 에스테로도가 하나 들어갑니다. 화장품이죠. 하나가 들어가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이낸셜에서는 몇 개가 들어가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익숙한 것은 아마 딱 봐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C라는 것은 거래소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메타라는 것들이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 들어가는 것이 첫 번째 페이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페이지 들어갔어요. 두 번째 이제 종목 좀 더 많은데요. 두 번째 종목도 여러분들 그 캡처 좀 떠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헬스케어가 은근히 많은 종목이 들어갑니다. 헬스케어가 6종목이나 여기 포함되어 있고요. 산업재도 4종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IT가 여전히 뭐 제일 많죠. 부사장님 좋아하시고 많은 분들 좋아하시는 엔비디아 같은 것들이 여전히 들어가고요. 쇼피파이가 들어가죠. 그리고 스퀘어가 이름이 바뀐 게 블락 아닙니까? 그래서 블락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비자, 워크데이 그런 거 들어가겠고요. 또 부동산 리츠도 한 되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38개가 여기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표를 보는 것들은 시가총액도 있겠고요.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주당 순이익이 12개월 예상 실적 기준, PR, 그리고 이익 성장률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하나 특히 공부 좋아하시는 분들 이런 걸 하나하나 보시면서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좀 조금 더 여기에 이제 뇌피셜이 좀 들어갔는데요. 제가 좀 관심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플래닛 피트니스인데요. 플래닛 피트니스는 부사장이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이 그 흔히 알고 있는 헬스클럽. 헬스클럽. 피트니스 클럽. 그건데 되게 싸요 여기는. 보통 $10만 내면 갈 수 있습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이어갖고 주에 한 번씩 빵도 줍니다. 빵이요? 빵이나 피자 같은 거 줘갖고 아니 왜냐면 $10밖에 안 내는데요? 이제 무료로 주는 게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끊고 안 가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해서 내가 오늘 가는데 같이 오자 친목을 도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핫한 기업인데 팬데믹 주가 너무 많이 빠졌죠. 최근에 회복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기업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공간에 가서 뽐내면 아웃이에요. 뽐내면. 왜 웃으죠? 뽐내는 것 때문에 안 가거든요. 보통 피트니스 클럽 가면은 이제 뭐 몸짱 분들 보면 괜히 위축돼서 못 가게 되고. 여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친근한 헬스클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헬스클럽이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래닛 피트니스는 이제 상대적으로 이 플래닛 피트니스랑 그 심볼이 비슷한 거가 펠라톤인데 펠라톤과 플래닛 피트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짐에도 가고 물론 최근 또 짐들이 문 닫은 곳이 또 있죠. 요즘 또 오미크론 때문에 지역별로 다르지만 여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이 있는 것이 바로 플래닛 피트니스라 해서 뭐 많은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주미 등 오랫동안 보신 분이 이걸 아시지만 아마 저희 3%만 보신 분들 아마 처음 보신 분도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래닛 피트니스 한번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SVB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실리콘밸리 그 파이낸셜 그룹인데요. 이거는 이제 또 이걸 좋아하시는 분은 꽤 좋아하시는데 이걸 익숙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실리콘에 수많은 소위 처음에 창업하고 이런 기업들한테 돈을 많이 대중 기업입니다. 그런 거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것은 그만큼 내년 이후에 다시 실리콘밸리가 부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으로 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약간 일반적인 IB랑은 개념이 많이 들어간 좀 다른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는 SIVB라는 기업이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이렇게 자세히 소개한 적은 없는데 아마 아시는 분 꽤 이런 거 좀 미국 주식 아시는 분은 좋아하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주간 사상 최고가를 이미 갔다가 한 4, 5개월째 좀 쉬고 있는 그런 기업이 돼 있어요. 한 2달째 좀 쉬고 있는 것이 SIVB. 그러니까 쉽게 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덱스콤입니다. 덱스콤은 이제 어르신 중에서도 이제 전 세계에서 1위 하는 혈당 체크제, 혈당 기업인데요. 이건 아시다시피 벅시에서도 주주로서 이미 알려져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여튼 이거는 전 세계 이제 결국은 성인병이 많이 늘어나고 선진국가 되면서 당뇨병 환자 이런 것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아쉽지만. 그래서 그런 관련된 기업 그리고 이것이 소위 그 사물 인터넷과 연결돼서 이제 자동으로 많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과 온 가족들한테 데이터 공유하는 것으로 많이 가 있대요. 덱스컴도 여전히 이런 웰스파고에서 얘기하는 성장주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한 2년 전에 그 2018년 판에 저희가 미국 주식이 답에서 소개했던 기업인데요. 덱스컴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트렉스라는 기업도 저는 오늘 좀 가끔 보는 기업인데요. 트렉스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해당이 없지만 해외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은 해외에서는 소위 집마다 데크를 많이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구용 그 바깥에 야외용 가구나 야외용 데크 꾸미고 야외용 타일 꾸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여전히 트렉스도 성장주로 뽑아 있기 때문에 저도 좀 흥미롭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트렉스까지 보여드리겠고요.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른 그 코너 통해서 저희가 그 설명드렸던 건데 이거는 뭐 자동차면 자동차, 전기차면 전기차, 그리고 제약이면 제약, 항공이면 항공에서 소위 다양한 거를 계측하는 기업에 가는 기계 회사거든요. 그래서 테크 기업인데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키사이트 테크놀로지는 내년도에 유망주로 얘기하는 곳이 워낙 많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가는 워낙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저 한 4-5개만 뽑아서 보여드렸지만 많은 분들 공부하실 분들 앞서 38개 중에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 익숙한 것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을 좋은 흥미로운 자료이기 때문에 공유해드렸습니다. 네. 웰스파고가 선정한 38개 종목, 그러니까 다이내믹 성장주 38개 종목을 확인해 봤는데 이제 연말에 우리가 내년에 또 신규 종목을 하나 좀 공부해 보고 싶고 한데 하는 그 기준에서 이 종목들 중에서 관심 가는 종목에 대해서 뭐 구글링도 해 보시고 관련한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확인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교수님. 네. 어떻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고 끝낼까요? 드릴 말씀은 늘 여러분들 너무나 추우니까 너무 몸 좀 정말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말씀을 원한 건데 갑자기 인사를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마지막. 이번 주 휴장 없습니다. 미국은요. 그렇죠. 쭉 가죠. 쭉 갑니다. 네. 쭉 가서 휴장 없이 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캐나다 현지에서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만나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내일 또 뵐 거잖아요. 근데 마치 뵙죠. 내년에 뵐 것처럼 인사하셔가지고 여기 다음 장 자료가 있길래 그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또 갑자기 그렇습니다. 급 인사를 하시네요. 저희도 그러면 마무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은 이번 한 주 동안에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단추를 끼웠다고 하면은 이제 화수목. 저희 금요일도 방송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화수목금? 금요일에는 보통 이제 우리나라 휴장이잖아요. 저희는 합니다. 우리 해요. 방금 우리 김프로님께서 신호 주셨습니다. 안 하는 걸로. 아쉽네요. 아쉽네요. 너무 아쉽네요. 저희 그 나올까요? 웃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울고 있습니다. 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목요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여러분.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도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